15.1. 뭐라고 써져 있어요? 병진 운동이랑 그 다음에 회전이긴 한데 고정된 축에 대한 회전이에요. 그 회전 축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데 뭐 여태까지 내내 그렇게 배워왔죠. 그러니까 다르진 않아요. 회전. 봅시다. 영어책으로 986쪽. 만약에 어떤 물체가 트랜슬레이션만 있다고 칠게요. 병진 운동만 있는 거예요. 책에 나온 대로. 여기에 점이 A랑 B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얘를 제가 그냥 회전만 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서로의 상대 위치는 어떻게 돼 있어요? A와 B의 상대 위치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둘이 안 움직였으니까. 근데 벡터 입장에서 보면은 둘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벡터로 보자면 변했죠. 왜 변했어요?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여기 얘기를 할 때. 혹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뭐 예를 들어서 y 방향으로만 갔다고 해서 0,2라고 합시다. 얘가 벡터를 그냥 우리가 숫자로 나타내면 얘는 대충 얼마쯤 되겠어요? 그러면 뭐 한 1.5, 0.5 정도 될 거 아니야. 정확히 몰라요. 나도 값이 저거 해봤나? 좀 뭐 다르겠지. 뭐 1.5, 0.7 정도 되나? 너무 복잡하게 가지 맙시다. 네. 하여튼 2니까 얘가 1.6에다가 뭐 한 0.6 정도 되면 숫자 맞나?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길이는 같더라도 물체가 회전하면은 서로의 상대 위치라고 했을 때 그 위치라는 말이 그냥 거리가 아니라 벡터의 개념으로 보자면 방향까지 포함한 상대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상대 위치가 안 변하려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상대 위치가 항상 똑같으려면은 물체가 회전을 안 해야겠죠. 물체가 회전하면 방향이 바뀌잖아요. 이 상대적인 위치 벡터의 방향이 무조건 바뀔 거 아니야. 물체가 회전을 하면은. 그러니까 물체는 회전을 안 하는 운동을 하면은 상대 위치는 그대로 보존이 된다. 이해되세요? 회전이 없다면은 얘는 안 변해요. 만약에 회전이 있다면은 얘는 변해요. 어떤 의미에서 변해요? 방향이 변해요. 크기는 안 변하지. 리지드 바디라는 거는 변형이 없는 물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돌아간다고 했을 때 물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진 않아요. 그냥 그 형상 자체로 도는 게 리지드 바디예요.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길이는 위치에 거리는 안 변해요. 거리는 안 변하는데 뭐만 변한다고요? 방향은 회전이 있으면 무조건 바뀐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들어가야 돼요.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원점이 저기 멀리 있겠죠. O라고. O에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원점에서 본 B의 위치는 원점에서 본 A의 위치 더하기 A에서 본 B의 위치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회전이 없이 그냥 움직인다고 칩시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은 병진 운동만 하는 거예요. A랑 B가 움직인 궤적이 서로 거리는 똑같이 RAB로 일정하겠지만 얘로 일정하겠지만 서로 평행이기는 하겠죠. 둘이 똑같은 거리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똑같은 간격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온 게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각각 순간순간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식이겠죠? 얘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알 수 있죠? 그냥 미분해 봅시다. 어떻게 나와요? 양변 미분하면은 뭐 따로 할 것도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쵸? 근데 회전이 없으면은 얘가 일정하다며. 얘가 일정하다는 건 뭐예요? 얘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은 0이 되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얘는 0이 됩니다. 상대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들이 버스 타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저기 운전기사 아저씨랑 이게 변해요? 버스가 직진하고 있으면은 위치는 안 변하잖아. 근데 상대 속도도 보면 그냥 0이잖아요, 둘이. 기사 아저씨가 빨리 가거나 느리게 가거나 내가 뭐 그 기사 아저씨한테 가까워져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 정도 있죠? 얘도 그래서 상대 속도는 0입니다. 그럼 똑같은 식으로 한 번 더 시간에 대해 미분해주면 뭐가 나와요? 이렇게 되는데 얘는 애초에 0인 걸 미분했으니 또 0이겠죠.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병진 운동을 할 때는 모든 점에서 물체 위의 모든 점에서 서로 속도와 가속도는 같다. 모든 점들이 같는. 속도와 가속도는 모든 점에 대해서 서로 같다. 시간에 따라 안 변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에요. 시간에 따라서 속도나 가속도가 변할 수는 있는데 그게 그 물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똑같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 14장에서 뭐에 대해서 똑같다고 계속 배웠어요? 무게 중심에 대해 똑같다고 계속 했었잖아요. 안 그랬어? 우리가 14장에서 이거 이거 얘기했었는데 모든 점에 대해서 i가 1, 2, 3, 4건 간에 뭐든 간에 공통적으로 뭔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무게중심에서의 위치는 공통으로 갖고 있다 했잖아요. 무게중심에서의 운동은, 무게중심에서의 속도, 가속도는 모든 점의 운동에 대해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그 공통이라는 게 어디서 많이 봤죠? 서로 같은 값을 갖는 게 공통이잖아요. 그래서 뒤에서는 얘를 뭐에 대해서 할 거냐면 얘는 보니까 무게중심에 대한 운동 성분으로 나타나겠구나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14장에서는 뭔진 모르겠지만 공통적인 성분, 그러니까 얘가 I든 또 헷갈릴라. I든 J든 간에 공통으로 얘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운동 성분들이. 그렇죠? 그 공통으로 갖는 성분이라는 게 여기 트랜슬레이션만 있는 운동에서 놓고 보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 어차피 무게중심도 똑같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무게중심의 운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G가 있다고 하면 G도 똑같이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어디서 본 거예요? 여기서 본에 대응이 된다라는 게 15.1a에서 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15.1b에서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고정된 축에 대한 회전이거든요. 책에서는 막 3차원 그림으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돌고 뭐 이게 근데 봐서 이해가 될지 내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기에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냥 평면에서 본 걸로 할게요. 그러면 평면에 기준점 O가 있고 얘를 기준으로 이 방향으로 놓는 게 맞겠지? 이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어떤 걸로? 각속도 오메가라는 걸 가지고 회전한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어떤 점 A가 있어요. 그러면은 A도 같이 똑같이 따라서 회전하겠죠? 이런 물체가 여기 O를 기준으로 회전한다면 얘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 임의의 점 A에 대한 운동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R이라고 하면. 그러면 순전히 회전 운동만 있어요. 병진 운동 없이 회전 운동만 있으면 얘의 순간 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순간 속도?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뭐 언제 배웠어요? 안 배웠어? 하하, 이거. 여기 지우고 좀 설명을 할게요. 중요한 시기니까. 혹시 극좌표라고 배웠어요? 극좌표 배웠어요? 안 배웠어? 뭐 배운 사람도 있을 거고. 극좌표라는 게 컨셉이 뭐예요? 어떤 점이 있을 때 우리가 얘 위치는 뭘로 표현해요? x, y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요. 어떻게? 얘까지의 거리가 r이라고 하고 스칼라예요. 그 다음에 x축이나 어떤 임의의 축에서의 거리를 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r, 세타로 표현을 해요. 이해되세요? 극좌표라는 게 극이라는 게 뭐 무슨 폴라라고 하는 게 어떤 한 돌아가는 축?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니야? 북극곰이 영어로 뭔지 알아요? 폴라베어잖아, 폴라베어. 북극이나 남극 같이 그렇게 회전하는 중심이 극이에요. 그 폴라라고 하거든. 얘를 기준으로 좌표를 하는 건데, 그래서 x, y라는 이렇게 가는 직교좌표계. 서로 직각으로 만나는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아니면 세 개로 할 수 있죠, 3차원이면.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게 영어로 카르테지안 코디네이트 시스템. 이거 안 들어봤어요? 아니야? 여기 비대면한 학생들 괜찮나? 질문 나온 거 아니야 혹시? 뭐야? 아까 중간고사 질문이 좀 있었구나. 우선 카르테지안 안 들어갔던 거지. 이거 처음 만든 사람 이름이 뭔지 알아요? 얘기 안 들어봤어요? 데카르트라고 철학자 있잖아요. 데카르트도 몰라? 그 라틴어로 뭐라고 하더라? 원래 이 사람 한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지가 열심히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생각을 하다 그 사람이 이제 나는 생각을 하니까 그 자체로서 내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사람이 데카르트거든요. 몰라? 몰라도 상관없어. 공돌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그건 몰라도 되는데 그 사람이 할 짓거리 없어서 집에 누워있다가 천장인가 커튼인가를 보니까 이제 파리가 윙윙윙 하고 앉았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녔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천장같이 이렇게 생겼을 때 그럼 제 위치를 직교좌표계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카르테지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이고, 카르테지안이 그 사람 이름이잖아요. 고유명사니까 C는 대문자로 써야 돼요. 소문자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극좌표인데, 극좌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이만큼 가서 이만큼 가세요가 아니라 이만큼의 거리로 몇 도를 돌리세요가 돼요. 이해되세요? 요만큼 거리를 가긴 가는데 그거를 여기서 이만큼 가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뭐 저기 뒤에 문까지 거리를 간다. 그러면 직교좌표계면 이쪽으로 몇 걸음 저쪽으로 몇 걸음 가세요인데
극좌표계는 여기까지 한 열 몇 걸음 가긴 가는데 그 방향이 요만큼 해서 가야 된다라고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럼 서로 왔다 갔다 어떻게 하냐? x는 x란다? 그냥 r이라고 하면 되겠죠. 위치 벡터는 이렇게 되겠어요? 이거는 어디서 본 거 같죠? 본 거 같지 않아요? 여기 r까지 가고 직각삼각형으로 하면은 여기 x 거리는 얼마예요? r 코사인 세타, 여기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극좌표계로 나타난 r이랑 세타를 직교좌표계에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얘기를 왜 하고 있냐?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r이라는 거를 이걸로 안 상태로 우리가 얘를 계산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저기 뭐냐? 그 중간고사 문제에서 요거 계산하는 거 있었죠? 2차원 평면상에서 계산해보라고 했잖아요. 뭐 맞춘 사람도 있고 안 맞춘 사람도 있는데, 평면상에서 오메가는 뭘로만 나와요? 어떤 방향 성분만 있어요? 오메가는 Z 방향 성분만 있어요. 맞아요? 오메가라는 게 회전하는 성분이잖아. 근데 우리가 회전하는 성분은 회전 방향 하는 성분의 방향 벡터는 뭘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오른손 감아주었을 때 엄지손가락이죠. 그러니까 이 평면상에서 회전을 한다고 하면은 걔는 무조건 이렇게 돌거나 이렇게 돌거나밖에 없죠. 이렇게 돌 수 있어요? 평면상에서 뭐 그렇게 없잖아. 이런 식으로 도니까 축이 무조건 이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Z 방향 성분만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는 뭐가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밖에 못 써줍니다. 그럼 걔하고 얘하고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주잖아요. 우리가 중간고사 문제에서는 x, y 갖고 했는데 여기선 이거 가지고 할 거예요. 이런 식이 되겠죠. 아, 쓸 자리가 없네. 지웁시다. 어차피 같은 데로 갈 거. 이거 어떻게 푼다고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해가지고 저래저래 또 다 써줘야 되나? 여기 앞부분을 그대로 여기다가 붙여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거는 곱해주면서 더해주고 이쪽으로 가는 거는 곱해줘서 빼줘요. 근데 어차피 0 들어있는 애는 곱해봐야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0이 아닌 애들만 갖고 해준다고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 방향으로 갑시다. r 사인 세타 오메가 그 다음에 어느 방향? j 더하기 이쪽으로 간 거는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뭐 잘못 썼는데? 미안. 여기가 코사인이고 여기가 사인이죠. 순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CS, CS. 그 다음에 R 사인 세타 오메가 맞아요? 그냥 계산했잖아. 이거 두 개 크로스 프로덕트 해준 거예요. 근데 R을 뭘로 했어요? 우리 중간고사 문제에서는 XY로 했는데 걔로 하지 말고 R을 극좌표에서 나오는 R 코사인 세타랑 R 사인 세타로 XY 성분을 각각 써준 거예요. 그래서 걔를 그냥 풀어주면 이게 나왔거든요. 네,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애초에 얘가 뭐랑 같다고 했어요? 우리가 V랑 같다고 했잖아. 그럼 V는 어떻게 구해요? R에 대한 시간 미분이지. 얘 바로 시간 미분 해줄 수 있어요? R 코사인 세타랑 R 사인 세타인데 우리가 다루는 거는 지금 리지드 바디잖아요. 그러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하든 뭘 하든 R은 안 변해요. 회전 운동만 하고 있으니까. R이 변해요? 얘가 어떻게 얘를 기준으로 O를 기준으로 어떻게 회전하든 R은 안 변하죠. R은 그대로기 때문에 얘를 미분해 줄 때 누구만 시간에 따라 미분돼요? 코사인 항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R은 상관없으니까 너는 밖으로 나가가 되니까 코사인만 시간에 대해 미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R 코사인 미분해주면 뭐가 돼요? R 사인 세타 I 그 다음에 더하기 얘도 하면 R 코사인 세타 J가 되는데 뭔가 빠졌죠? 세타가 T가 아니잖아요. 세타는 T에 대한 함수니까 코사인 세타를 시간에 대해 미분해주면 누가 추가로 나와줘야 돼요? 시간에 대한 세타 변화율이 나와줘야 되죠. 근데 시간에 따른 세타 변화율 우리가 뭐예요? 각속도잖아. 각속도 오메가잖아요. 해놓고 보니까 누구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죠. 맞아요? 그래서 우선 이 항을 줘놓고 여기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 미분을 해주면은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얘를 곱해준 거를 외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면은 이게 나와요. 그래서 둘이 같다 라고 하는 게 식 15.5에서 살짝 얘기해 놓은 그 내용이 되는 거죠. 되게 기네. 이해됐어요? 수업 영상 잠깐 잘랐다 할게요.